과연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대 김미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집에 들어간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는 김미순이다. 올해 72살.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떠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40년 넘게 함께 살던 집이 갑자기 너무 넓고 조용해져서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밤마다 남편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정우가 전화를 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지호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외로움에 지쳐가던 차였으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며느리 선영이와 함께 산다는 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선영이는 나쁜 아이는 아니다. 하지만 성격이 조금 차갑달까.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서먹한 구석이 있었다. 명절에 만날 때도 예의상 인사만 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손자 지호가 있으니까 그 아이만큼은 정말 나를 좋아해 준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던 그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결국 나는 짐을 쌌다. 40년을 산 집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으니까 남편과 함께 골랐던 식탁, 아이들이 어릴 때 썼던 책상,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장롱까지 무엇을 가져갈지, 무엇을 버릴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꼭 필요한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겨서 아들 집으로 향했다. 정훈의 집은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다. 방이 3개 있어서 내가 들어가도 크게 비좁지는 않았다. 정우가 미리 작은 방 하나를 내 방으로 꾸며놨다. 어머니,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정우는 내가 짐을 정리할 때도 계속 신경 써주며 물었다. 착한 아이다. 정말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자란 아들이니까. 선영이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려고 했다. 어머님, 여기 수건이랑 세면용품 새로 사다 놨어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서먹함이 묻어 있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나는 최대한 밝게 굴려고 노력했다. 고마워, 선영아. 내가 최대한 불편 안 끼치도록 할게. 며칠은 정말 괜찮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지호가 학교 갈 때 챙겨주고 정우와 선영이가 출근한 후에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호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는 순간이면 이 집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할머니 자랑을 했어요. 자기 할머니는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해준다고요. 그래. 그럼 할머니도 지호한테 떡볶이 해줄까? 정말요? 와,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지호와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다. 아이가 있으니까 집이 훨씬 생기 있게 느껴졌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를 준비해서 상을 차렸다. 우리 세대는 원래 이런 식으로 아침상을 차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선영이가 부엌에 나와서는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보통 간단히 토스트나 시리얼 먹거든요. 아, 그래. 하지만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하지 않을까? 네, 감사한데요.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하고 해주세요. 저도 아침 준비할 게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들렸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생활 패턴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문제는 며칠 후에 생겼다.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나에게 물어봤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수학 문제였다. 요즘 초등학교 수학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할머니가 어릴 때는 내가 지호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선영이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지호야, 뭐 하고 있어? 엄마, 할머니가 수학 가르쳐주고 계세요. 선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지호야, 숙제는 엄마랑 하기로 했잖아. 어머님, 죄송한데요. 지호 공부는 제가 봐줄게요. 아, 그래. 미안해. 아이가 물어봐서. 괜찮아요. 다만 요즘 교육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서요. 지호가 학원에서 배우는 방식이랑 다르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또 서운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아이를 헷갈리게 한다는 뜻으로 들렸으니까. 물론 선영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요즘 교육 방식이 예전과 다르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나로서는 아쉬웠다. 이런 일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 세탁물을 개는 방식,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 심지어 TV 채널을 고르는 것까지.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둘씩 의견이 엇갈렸다. 어머님, 세탁기는 이 세제를 써주세요. 지호 피부가 민감해서 저자극 제품만 써요. 어머님, 냉장고에 음식 넣을 때 이 용기 써주세요. 밀폐가 잘 돼야 해서요. 어머님, TV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지호가 집중하기 어려워해서요. 하나하나는 다 합리적인 요청이었다. 하지만 계속 지적받는 기분이 들어서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더 힘든 건 정우의 반응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눈치만 보고 있었다. 정우야,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아, 응. 어머니와 선영이가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리는 일이 많았다. 물론 이해할 수는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들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어색해졌다. 선영이는 나에게 예의는 지키지만 진심으로 편애하지는 않는다는 게 느껴졌고, 나 역시 눈치를 보게 되면서 자꾸만 조심스러워졌다. 제일 안타까운 건 지호였다. 아이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엄마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 편히 다가오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놀고 싶은데. 지호야, 엄마가 놀아준다고 했잖아. 응.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가 늦게 들어왔다. 맞벌이라서 원래도 힘들었을 텐데, 집에 내가 있으니까 더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집에만 있었는데 뭘. 선영아, 너야말로 고생이 많다. 감사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 더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정우와 선영이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집이 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들리게 됐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어머니 말이야.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선영아,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을까? 어머니도 적응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집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맨날 눈치 보고 조심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는 우리 가정이 망할 것 같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해봐. 노인정도 있고 요즘 좋은 실버타운도 많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다. 결국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거구나. 며느리에게는 부담이고 아들에게는 고민거리고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정말 내가 이 집을 나가는 게 좋을까?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지? 며칠 후 더 큰 갈등이 일어났다. 지호가 감기에 걸렸는데 내가 따뜻한 꿀차를 끓여줬다. 그런데 선영이가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머님! 지호는 꿀 알레르기가 있어요. 뭐라고? 알레르기? 네. 작년에 검사 받았는데 꿀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다행히 지호가 많이 마시기 전에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났다. 만약 내가 모르고 계속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님. 다만 앞으로는 지호가 먹을 것은 꼭 저한테 확인하고 주세요. 그날부터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손자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혹시 모르니까 다 물어봐야 했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선영이 눈치를 보게 됐다. 선영아, 지호한테 이거 줘도 될까? 선영아, 지호랑 이거 해도 괜찮을까? 선영이도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해줬지만 점점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지호가 학교에서 준비물을 깜빠뜨렸다고 전화를 했다. 선영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고 정우도 출장 중이었다. 할머니, 저 미술 시간에 쓸 색종이 깜빡 빠뜨렸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바로 문구점에 가서 색종이를 사서 학교로 갔다. 지호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다. 그런데 저녁에 선영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냈다. 어머님! 왜 제 허락도 없이 학교에 가셨어요? 아이가 급해해서 어쩔 수 없이. 지호야, 엄마가 몇 번 말했지? 학교 일은 꼭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했잖아. 할머니를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도 했고. 미안해요, 엄마. 지호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 선영아, 아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어머님도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럼 너도 바쁜데 어떡해. 그래도 지호는 제 아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지호는 제 아이라니. 나에게는 손자인데 며느리에게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남의 아이라는 뜻인가? 그날 밤 나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얹혀 사는 남인가? 며칠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결정을. 더 이상 이 가정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들은 중간에서 고생하고 손자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눈치 보고 이건 내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원래 가져왔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 몇 달간의 일들을 돌이켜봤다. 처음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40년 넘게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한 집에서 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때 지호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 지호야. 할머니가 잠깐 정리 좀 하고 있어. 정리요? 왜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해. 왜요? 여기가 좋은데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지호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지호야, 할머니도 여기 있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어른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단다. 엄마 때문이에요? 아이도 다 느끼고 있었구나. 아니야, 지호야.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 그냥 어른들의 일이야. 그날 밤 정우에게 내 결정을 말했다. 정우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한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한테 계속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선영이도 힘들어하고 너도 중간에서 고생하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정우야. 엄마도 다 느끼고 있어. 이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나 봐.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와 선영이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 선영이도 나타났다. 아마 우리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선영아, 너도 잘못한 게 없어. 나도 이해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생활 패턴이 바뀌면 힘들 수밖에 없지. 그래도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풀어보려고 했다. 선영이는 나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이라고 했다. 나 역시 며느리가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긴 마찰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한다고 해서 함께 살기가 쉬워지는 건 아니니까. 그 대화를 나눈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다.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우가 내 방에 들어와서 쓰러진 나를 발견했다. 정우야, 내가 왜 이럴까? 어머니, 지금 병원에 가요.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혈압이 많이 오르고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어지러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혈압도 상당히 높고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며느리에게 부담 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우와 선영이가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다는 거였다. 선영이는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서 가져왔고, 정우는 회사 일을 마치고 매일 병원에 들렀다. 지호도 왔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아이의 말에 또 눈물이 나려고 했다. 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 집에 돌아오세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이상해요. 병원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정우가 매일 저녁 와서 옆에 앉아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무책임했어요. 무슨 소리야, 정우야. 아니에요. 어머니와 선영이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죠. 너도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어머니가 오시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선영이와 저는 저희만의 생활 패턴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요. 정우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그냥 편한 것만은 아니구나. 때로는 서로 불편하고 힘들어도 함께 해야 하는 게 가족이구나. 정우야, 어머니, 집에 돌아가세요.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며칠 후 선영이가 혼자 병문안을 왔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선영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선영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사실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선영이의 솔직한 고백이 시작됐다. 결혼하고 12년 동안 저희만의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오시니까 모든 게 바뀌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없고 지호 교육도 제 방식대로 할 수 없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어머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서 아들 집에 의지해야 하는 마음이 어떠셨을까. 선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저도 언젠가는 늙고 아들에게 의지해야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제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선영아, 어머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가족들에게 내 계획을 말했다. 정우야, 선영아, 고마워.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길을 생각해 보려고 해. 어머니, 또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찾는 거야.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다. 요즘 좋은 실버 공동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저도 그곳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여러 곳을 알아봤다.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들 말이다. 선영아, 내가 너희한테서 멀어지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어머님, 너희는 너희의 가정을 잘 꾸려가고 나는 나의 노년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서로 그리울 때는 만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함께하고 정우는 처음엔 반대했다. 어머니, 그런 곳에서 혼자 사시면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야. 정우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지. 오히려 더 즐거울 수도 있어. 며칠 후, 우리는 함께 그 공동체를 보러 갔다. 작은 원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공용 공간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어떠세요? 괜찮죠? 관리인분이 자랑스럽게 안내해 주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 도우며 지내세요. 외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간섭받지도 않죠? 실제로 그곳에 사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들네 집에 있을 때보다 자유롭고 편해요. 손자들도 가끔 와서 놀다 가고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나는 결정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지호가 가장 속상해했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지호야, 할머니가 멀리 가는 게 아니야.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야. 그래도 지호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지호가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 새 집에는 지호만의 침대도 있어서 가끔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잘 수도 있어. 지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선영이도 이사 준비를 도와주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어머님, 이것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마워, 선영아. 너 덕분에 정리가 빨라지네. 어머님,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주 뵈어요. 그래. 너희도 언제든 놀러와. 정우는 끝까지 걱정스러워했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겠어. 정우야, 걱정하지 마.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다. 새로운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내가 필요한 건 다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까. 첫날 밤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다. 아들 집에서의 시간이 전부 나쁘지만은 않았다. 물론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도 있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같은 공동체에 사는 할머니들과 금방 친해졌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다. 김 선생님, 아들네 집에서 지내시다가 오신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더 낫네요. 아침마다 함께 운동도 하고 오후에는 같이 수다도 떨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편히 쉴 수 있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였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정훈의 가족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났다. 때로는 내가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나를 초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호와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예전에는 매일 함께 있으면서도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할머니와 손자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 여기 재밌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럼, 지호야, 다들 재밌는 할머니들이야. 다음에 지호도 함께 놀자. 선영이와의 관계도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진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응. 여기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생겨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선영아, 너도 이제 집에서 편히 지내지? 네, 감사해요. 그런데 가끔은 어머님이 그리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공동체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수채화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정훈의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함께 보내지만 평상시에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꾸준히 연락하고 만났다. 지호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가끔 내 집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머니, 저희 학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할머니도 오세요. 그래.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 요즘 자주 생각한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 함께 산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면서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인 것 같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면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 집에 들어가면서도 가족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불편해하고 눈치 보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다르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우는 내가 걱정되면 언제든 연락하고, 선영이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챙겨온다. 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제일 먼저 나에게 이야기해준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리고 깨달은 또 하나는 노년의 행복이란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다. 물론 가족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나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 요즘 나는 공동체에서 새로운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 왔을 때는 나도 막막했으니까 그 마음을 잘 알거든.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해주면서 나 자신도 뿌듯함을 느낀다. 아,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바로 글쓰기다. 내가 겪은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고 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써보니까 의외로 재미있다. 내가 살아온 7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나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다. 자식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정답은 없다고. 어떤 분은 자식들과 함께 사시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처럼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아들 집에서 나와서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선택 덕분에 가족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나 자신의 삶도 찾을 수 있었다. 지금도 가끔 정우가 묻는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후회, 전혀. 오히려 이 선택을 한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야. 정말 그렇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나만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다. 때로는 외롭기도 했고, 때로는 내 선택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야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고,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용기를 내세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란 함께 사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정훈의 가족은 내가 그립고 나 역시 그들이 그립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진다. 이게 바로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닐까? 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각자만의 행복한 노년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제 2년이 지났다. 얼마 전 지호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도 많이 크고 목소리도 변했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많이 따른다. 할머니, 대학교 가면 할머니 집 근처로 가고 싶어요. 왜? 할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어서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내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든다. 선영이는 요즘 임신을 했다. 둘째를 가진 거다. 벌써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손자 하나 더 생긴다니 기쁘다. 어머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신생아 때는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 그때는 내가 잠깐 도우러 가지. 하지만 자리 잡으면 다시 여기로 올게. 이제 우리는 서로가 언제 가까워져야 하고 언제 거리를 둬야 하는지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란 물리적인 거리와는 상관없다는 걸 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70대든 80대든 90대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 지금까지 김미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